자, 일단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고 쉽냐?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시고 5분 동안 읽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수업 때 교재로 쓸 거고. 네. 5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수식이나 이런 거는 오래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세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어느 정도 다 읽었죠? 자, 일단 그 지난 이 전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범위에 있는 확률을 찾는 거, 그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70,5의 제곱을 이루고 있는 자,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 요구에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찾고 싶은 거야. 뭘 찾고 싶으냐면 75부터 80까지 속해 있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전체 얼마만큼을 차지할 것인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를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를 확률 변수 x,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포라고 하면 이거를 표준화시킨 변수는 일반적으로 z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Z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Z다 그러면 뭐를 따르는 정규 분포냐면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의 변수를 우리는 Z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표준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변수 X에서 뭐를 뺀 다음에 M을 뺀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게 새로운 확률 변수, 표준 정규 분포의 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얘에서 얘를 빼면 5고 그거를 표준 편차인 5로 나눠주면 1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80에서 70을 빼면 10이니까 이걸 5로 나눠주면 2로 갈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1과 2 사이에 해당되는 이 넓이를 찾으면 이 넓이와 동일한 넓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넓이를 통해서 여기에 속해 있는 어떤 그 분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저만큼이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비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확률을 찾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확률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추정이에요. 이 통계적인 어떤 사실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싶은 거지.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측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야. 그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르고요. 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아마 그 유인물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야. 누군가 시험을 봤다, 수능 시험을 봤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수능 시험 본 사람을 전부 다 채점하고 점수를 내고 평균을 내는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 보면 한 달 있다가 시험 결과가 나와요. 그만큼 채점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수능 시험을 딱 보잖아? 그러면 그 바로 한 3시간, 4시간 후면 등급컷이 떠요. 그 등급컷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 이 수능 본 사람들을 일부 추출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예측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절묘하게도 잘 맞아요. 물론 틀릴 때가 있어. 틀릴 때가 있지만 얼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돼요. 약간의 오차는 있어도 되지만 정확하면 할수록 좋죠.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많이 뽑으면 돼요. 근데 많이 뽑으면 또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뽑아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 뽑는 행위. 자, 이렇게 뽑는 거를 우리는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뽑는다. 근데 이 추출의 방식은 반드시 임의로 추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해요. 중복을 허락해.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복원 추출이라는 말로 대신을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뽑는 거야.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뽑는 거야. 그러면 이 추출된 어떤 집단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해요. 자, 모집단이 있고 뽑은 표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표본은 당연히 이 전부를 뽑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표본을 몇 개 추출했느냐, 이 표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변수의 개수를 우리는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몇 개를 추출하느냐, 몇 개 추출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n개 추출했다. 그러면 이 n개를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 네? 그 n개를 추출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표본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 x바라고 부르고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표본 안에서 만들어지는 분산이 있어요. 내가 3개를 뽑았으면 3개를 뽑은 거에 분산이 있겠죠. 그것의 평균이 있고 그것의 분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분산을 우리는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렇게 표본을 하나만 뽑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대성이라는 회사에서도 조사를 해요. 메가스터디라는 곳에서도 조사를 해요. 이투스라는 곳에서도 조사를 하고 EBS에서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많은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그 각각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은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표본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이 표본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대성에도 성적을 제공하고 메가스터디에도 성적을 제공하고 이투스에도 성적을 제공했다면 나는 이 표본에 계속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뽑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걸 다시 원상복귀 해놓고 뽑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좀 상위권이 몰려있는 곳에서는 표본을 추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표본이 나와요. 그게 임의 추출이라는 거예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뽑으면 안 돼.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야 돼. 아무렇게나. 그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뽑혀진 표본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표본 1이 있을 거고, 표본 2가 있을 거고, 표본 3이 있을 거고, 해서 수많은 표본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표본들이 생겨날 거고, 여기서 우리는 각각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이 있죠.
여기서도 표본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건데 그 수많은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우리는 이 평균이 기준인 거야. 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찾고 싶은 거야. 목적은 얘예요. 얘네들을 한 대다 쫙 모아놓고 얘네들이 이럴 것 같으니까 모평균은 대략 요만큼일 것 같네 라고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보고 하나의 표본을 딱 뽑은 다음에 수학 점수의 평균을 재봤더니 60점인 거야. 그러면 전체 집단의 평균은 한 58점에서 62점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2명만 추출해서 만약에 그 표본을 만들었다면 이게 되게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믿을 만한 자료를 만들려면 이 범위를 넓혀야 돼요. 60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50점에서 한 70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내가 3,000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60점이 나온 거야. 이러면은 조금 더 이 실제 평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59점부터 61점 사이에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추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모든 표본 평균들이 있죠? 걔네들을 다 뽑아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야. 얘네들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더니 신기하게도 이 X바들 있죠? 여기 있는 X바, 여기 있는 X바, 여기 있는 X바 모든 X바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평균이 모평균을 갖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야. 자, 모집단에 1, 2, 3, 4가 이렇게 있는 공이 들어가 있는 모집단이 있어요. 그 모집단의 평균 구하기 쉽죠? 좀 더 쉽게 합시다. 자, 1, 2, 3만 이렇게 있어요. 자, 1, 2, 3만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개의 숫자의 평균은 얼마야? 2죠? 그래서 여기서 모평균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모 분산을 찾아야 돼요. 모 분산은 어떻게 찾죠? 자, 분산은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죠.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이걸 쓰는 게 편하냐? 이걸 쓰는 게 편하냐? 제곱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빼도 돼. 이게 제곱하면 얼마야? 1, 4, 9죠? 그럼 다 더하면 14. 그걸 3으로 나누면 3분의 14. 3분의 14에서 2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빼면 4를 빼면 3분의 10이니까 3분의 14에서 3분의 4를 얼마야? 3분의 11 빼니까 얼마야? 3분의 2가 되나요? 네. 그래서 모 분산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표본을 이제 뽑을 거예요. 자, 표본을 뽑을 건데 크기가 2인.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자고. 이 원리에 따라서. 크기가 2인. 2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크기가 2인 표본을 뽑겠다. 그럼 2개를 뽑겠다. 근데 2개 뽑는데 어떻게 뽑아? 뽑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야. 그러면 표본이 몇 가지가 생길 수 있냐면 총 9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9가지냐? 자, 표본 1부터 자, 표본들을 우리가 쭉 나열할 건데 자,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자, 1을 뽑으면 첫 번째 표본이 나오는 거야. 1을 뽑고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뽑아서 1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을 뽑고 2를 뽑아도 되죠. 그 다음에 1을 뽑고 3을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 2를 뽑고 1을 뽑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뽑고 2를 뽑아도 돼요. 2를 뽑고 3을 뽑아도 되고요. 3을 뽑고 1을 뽑아도 되고 3을 뽑고 2를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 3을 뽑고 3을 뽑아도 돼요. 자, 이 각각이 하나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는 총 9개 존재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계산해 보는 거야. 자, 표본 평균. 자, 이거 표본 평균 얼마예요? 두 개의 평균이 얼마예요? 이 하나의 표본의 평균은 1이죠. 1.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얼마야? 1.5. 얘의 평균은 2. 얘의 평균은 1.5. 얘의 평균은 2.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2.5.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2.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2.5.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 X 바들의 분포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일단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크기가 2개면 이미 9개의 표본이 뽑혀. 그럼 만약에 이거의 개수가 한 10개가 되고 표본을 한 5개 뽑았으면 10가지니까 이미 10만 가지의 표본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10만 가지의 표본이 생기는데 그 10만 가지의 표본을 다 하나하나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 1은 1개니까 1개, 1.5는 2개니까 2개, 2는 3개니까 3개, 2.5는 2개니까 또 2개, 그 다음에 3은 1개니까 이렇게 1개의 위치에다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만약에 얘가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대략적으로 이런 분포를 갖게 되겠구나. 근데 이런 분포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아까 전에 생각했던 이런 분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런 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잘 봐요. 자, 얘는 원래 모집단의 모평균은 2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얼마야? 다 더해봐. 다 더해서 9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더하면 4. 평균 2죠. 이거랑 이거 평균 이거랑 이거 평균 이거랑 이거 평균 3개의 평균 또 2잖아요. 그럼 전부 다 평균을 구하면 2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지금 얘는 표본 평균의 분포잖아요. 자, 표본 평균의 분포가 대략적으로 이런 정규 분포 비슷한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 X바의 평균은 대략적으로 M이 나오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봐야 되는데 자,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야. 근데 얘를 생각해봐. 얘는 1, 2, 3 좀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근데 얘를 생각해 보세요. 2를 기준으로 가운데로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럼 분산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자, 퍼져 있는 정도가 많으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얘는 분산이 큰 거야. 근데 가운데로 많이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분산이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이 작아지는데 얼마만큼 작아지느냐? 실제 얘네들의 분산, 그러니까 이것들 있죠,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이 X바가 1, 1.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산을 구해. 그러면 실제로 분산을 구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원래 분산 3분의 2 있죠? 거기에 크기가 2잖아요? 2분의 1을 곱한 값하고 완전히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뽑은 이 표본 평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야. 표본 평균은 이것들의 평균이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뽑았으면 그 표본에 대표되는 그 값 표본 평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했다는 거고 걔네들의 분포를 봤더니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봤더니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보다 조금 작아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작아졌냐? 크기만큼을 나눈 값만큼으로 작아졌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표본 평균이 대략적으로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 분산이 요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몇 개를 뽑은 이 표본 평균에서 얼마와 얼마, 이게 지금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변형된 값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변형된 값을 가지고 저번에 저기 했던 저 정규 분포와 표준화에서 했던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그러면 이렇게 뽑았는데 표본 평균이 얼마와 얼마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얼마야? 그럼 저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대로 써요? 바꿔요? 바꿔야 돼.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이건 똑같은데 뭐가 바뀐다? 얘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X바가 뭐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X바가 이걸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은 표본 평균이 대략 뭐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고 이걸 막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면 모평균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평균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뒤에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통계적 추정의 첫 번째는 이 표본 평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 표본 평균의 분포.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 대략적으로 이걸 찾는 거예요. X바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뭐 표본의 평균이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얼마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얼마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표본 평균이 이 정도 사이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했다면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모평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이걸 알고 얘를 하는 거고 다음은 이걸 알고 이걸 막 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막 높아졌잖아. 이거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면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찾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추정이라고 한다. 추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교재 114페이지에 유형 1번을 보시면 유형 1번은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그 분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모집단을 줘요. 그 모집단에 모평균 구할 수 있고 모표준 편차 구할 수 있죠. 모분산 구할 수 있고 모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표본 평균 얼마를 구하여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여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유형 4번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문제를 지금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 지금 얘를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 보통은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2개 더해서 평균 낸 거, 그게 표본 평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얘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들만 모아놓고 그것의 평균을 구했더니 모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뽑혀져 있는 표본들 중에서 평균들만 다 뽑아가지고 표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평균을 했더니 이제 뭐가 나왔다? 모평균이 나왔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 있는 4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답지는 바로 드릴 테니까 푸시면서 바로 채점을 해주세요. 자, 요거. 뒤에 숙제를 하면 되잖아. 다시. 1등급을 풀면 되잖아. 응? 1등급을 풀면 되잖아. 안 들고. 안 들고 있어. 저 이걸 먼저 풀면 되잖아. 다 했으면 어떡해요? 뒤에 걸 풀면 되잖아. 뒤에 걸 먼저 풀면 되잖아. 왼쪽 아래. 왼쪽 중간. 이 소리. 저 그냥 자고 있습니다. 가져가. 저 근데 2시 반에 가야 돼요. A를 먼저 구하고 시작해야지. 합이 1인데.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자,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각각 모평균,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거,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이 말은 당연히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확률 계산 가능하죠. 뭐를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표본 평균이 얼마와 얼마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를 줄 것이고 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